바이에른 뮌헨의 올 시즌 운명이 걸린 경기, 라치오와의 챔스 16강 2차전 경기가 뮌헨 홈에서 치러졌습니다. 사실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뮌헨이 라치오를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올 시즌 라치오는 자국 리그에서도 12승 3무 11패를 기록하면서 중위권이 9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을 할 기세다 보니까 뮌헨의 리그 연속 우승 기록은 깨질 것 같긴 해도 어쨌든 2위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당연하게도 뮌헨의 승률이 라치오보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 통계 전문 매체의 옵타는 뮌헨이 이길 확률이 무려 71.8%라고 하면서 웬만하면 뮌헨이 8강에 진출할 거라고 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했냐 하면 라치오에게 1차전에 패배했다는 점도 있지만, 이어진 리그 경기에서 분데스리가 15위인 보움에게 2대3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매우 암울했습니다. 게다가 리그 9위인 프라이부르크와도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레버쿠젠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라치오가 엄청 강해서라기보다 뮌헨이 뭔가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혹 16강 탈락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진짜로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 겁니다. 여기에 경질이 확정된 투엘 감독이 이상하게도 나이어를 고평가하는 말을 하면서 애꿎은 김민재가 피해를 본 상황이 나와서 또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요. 경기 전부터 잡음이 많았던 이번 경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에 앞서 발표된 선발 명단을 본 순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재를 까던 독일 매체인 키커의 예상처럼 데리우트와 나이어가 선발로 나오고 김민재는 벤치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머리가 띵해져서 경기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 뮌헨은 노예 골키퍼와 함께 키미, 나이어, 데리우트, 게이루의 포백, 고레츠카, 파블로비치가 3선 미드필더, 사네, 뮬러, 무시알라가 2선, 그리고 케인이 원톱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사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는데 선발 복귀했다는 건 좋은 소식이었죠. 그리고 진행된 경기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원정 다득점 승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라치오는 뮌헨 원정에서 골을 넣겠다는 생각보다 1차전에 넣었던 한 골을 지키자는 생각으로 경기를 하려는 듯 했는데요. 스트라이커인 임모빌레를 제외하면 다른 9명의 선수들이 모두 수비에 치중하면서 엄청난 6탄 수비를 펼쳤습니다. 전반전 점유율은 6대4 정도로 생각보다 팽팽한 수치로 기록되긴 했지만, 경기는 거의 반코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 라치오 진영에서 진행됐는데, 사네, 무시알라, 케인이 슈팅을 퍼부었지만 라치오의 밀집 수비는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기준 뮌헨의 슈팅이 무려 17개였는데 그 중에 수비수 몸에 맞은 슈팅이 8개나 되니까 거의 절반을 라치오 선수들이 몸으로 막으면서 필사적인 수비를 했던 거죠.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전반 23분인데 파블로비치의 전환 패스가 뮬러까지 이어지면서 박스 안에서 무시알라의 슈팅이 나왔는데 수비수 발에 맞고 튕겨나왔고, 이어서 그 세컨볼이 게이루에게 가면서 재차 슈팅을 했지만 또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당시 라치오의 박스 안에 있던 선수가 골키퍼 포함해서 8명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바글바글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판까지 라치오를 도와주면서 뮌헨 팬들의 야유가 터져 나왔는데요. 전반 32분 뮬러가 오른쪽 측면에서 파블로비치에게 컵백 패스를 내주는 순간에 갑자기 심판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그 패스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마치 심판이 라치오 수비수처럼 보였는데 파블로비치가 완전히 프리한 상황이어서 만약 밀러의 패스를 받았다면 그대로 중거리 슛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홈 경기장을 찾은 뮌헨 팬들의 야유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심판이 당연히 고의로 막은 건 아니었고, 뮬러가 갑작스럽게 컵백 패스를 하자 역동작에 걸린 심판이 미끄러지면서 패스로 막아버린 셈이 된 건데, 이 정도로 확실하게 패스를 차단하는 심판은 처음 봤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뮌헨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라치오 선수들이 6탄 방어로 힘들게 하는 가운데 심판까지 거기에 동참해버리니까 매우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고요. 오늘 심판은 슬로베니아 출신의 빈치치였는데, 참고로 이 심판은 2년 전 챔스 8강에서 뮌헨이 탈락했던 경기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시작 전부터 빈치치 주심이 경기를 맡는다는 소식을 보고 불길한 징조라는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 중에 패스를 방해하니까 뮌헨 관중들이 더 분노하게 됐죠. 빈치치 주심은 정말로 고의가 아니었다는 듯 곧바로 손을 들어올리면서 사과를 했고, 미끄러졌다면서 민망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된 건지 몰라도 이후에 미넨의 공세가 더 거세졌는데요. 전반 34분에는 센터백인 다이어가 라치오의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헤드슛으로 기회를 한번 날리기도 했습니다. 왜 센터백이 세트피스도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 있었는지는 아마 다이어만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전반 38분에 드디어 미넨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임모빌레를 제외한 라치오 선수 9명이 모두 수비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게이루가 슈팅을 했던 것 같은 공을 케인이 골대 앞에서 머리로 방향을 바꿔놓으면서 라치오의 골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게이루는 패스를 할 생각이 아니었고 맘먹고 때린 것 같은데 잘못 맞으면서 오히려 케인이 헤딩슛을 하기 좋게 된 겁니다. 그 기세를 이어서 전반전 종료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데리우트가 세컨볼을 받아 중거리 슛을 했고 그대로 골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한을 풀듯 원더골을 터뜨렸는데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골대 앞에서 뮬러의 머리를 맞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머리만 가볍게 툭 갖다 댔다 보니까 그냥 데리우트의 원더골인 것처럼 보였지만 골이 아닌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습니다. 미넨이 8강에 진출하려면 이번 경기에서 2골 이상 차이로 승리했어야 되는데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에 미션을 완수하면서 8강의 분위기가 나고 있었죠. 이어진 후반전에서 라치오는 전반전과 달리 전진을 하려는 모습이었는데 8강 진출을 위해서는 골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자체가 정교하지 않아서 후반전 내내 슈팅을 2개밖에 못했는데 그마저도 모두 미넨 선수들의 몸에 맞았습니다. 반면 미넨은 전반전 기세를 그대로 이어서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후반 65분 사네의 가마차기 슈팅을 프로비델 골키퍼가 잘 막아냈지만 그 세컨볼이 케인에게로 향하면서 미넨의 쐐기골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라치오의 프로비델 골키퍼는 3골을 먹고도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는데 프로비델에 했던 선방 4개가 아니었으면 점수가 7대 0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이후에는 득점 없이 그대로 경기가 끝나면서 미넨이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죠. 이제 막 16강 일정이 시작했기 때문에 8강 상대는 3월 17일이 되어야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김민재는 아예 경기 출전을 안 했는데 라치오 공격이 위협적이지 않다 보니까 딱히 수비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이어의 경기 후 스탯을 보면 태클 시도 자체가 아예 제로였습니다. 놀랍게도 골 경합조차 제로였고요. 이런 걸 보고 요즘 말로 꿀 빨았다라고 하는데 같이 센터백으로 나왔던 데리우트는 공중볼 경합 승률 100%에다가 상대 슈팅 차단도 2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도 하나 올렸잖아요. 상대적으로 다이어는 언제나처럼 구경만 했는데 오늘따라 미넨의 경기를 괜찮았고 반대로 라치오는 많이 부진해서 다이어의 실력이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김민재가 이번 경기 출전 못했다고 다이어가 더 우위구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몸값 자체가 다르고 연봉 자체가 급이 다른 선수인데 비교조차 하지 맙시다. 어차피 김민재의 이적 여부는 투엘 감독 다음 올 감독에게 달려있겠죠. 미넨은 실제로 알론소와 이제 첫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미넨은 올 시즌 다 망한 것 같지만 챔스 우승 시켜버리면 그래도 투엘 감독은 할 일 다 하고 떠나게 됩니다. 김민재도 지금은 평생 경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챔스 우승 커리어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미넨이 챔스에서 어디까지 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이어가 미넨에서 챔스 16강을 선발 출전하다니 이 감정 참 표현이 안 되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